저는 2년 전에 교장으로 퇴직을 한 올해 62세 김일도입니다. 부끄럽지만 교장인 제가 퇴직금 9억이 16만 3,700원 되는데 걸린 시간은 18개월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몰라서 손해봤던 5가지를 알았다면 오늘 제 통장 잔고는 달랐을 겁니다. 지금부터 그 5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되지 않으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현금 흐름 반드시 확인하자. 노후는 자산 총액이 아니라 월 단위의 수입과 지출로 버팁니다. 저는 이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저는 통장 잔액만 확인했습니다. 9억이라는 숫자는 든든했습니다. 그 숫자 앞에서 저는 안도했고 계획을 세우는 대신 꿈을 꾸었습니다. 물가가 저렴한 이민을 가면, 새로운 곳에서 천천히 살면 이 돈은 충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평균 생활비를 기억으로만 추정했습니다. 한국에서 살 때 대략 월 300만 원 정도 썼던 것 같다. 이민 가면 조금 줄어들겠지. 이 정도의 어림짐작이 제 전부였습니다. 환율, 보험료, 체류비, 이사비 같은 불규칙 비용을 따로 쌓지 않았습니다. 은퇴 직후의 지출은 생각보다 덩어리로 나갑니다. 이사 한 번, 의료비 한 번, 계절이 바뀔 때마다 비상 비용이 생깁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충분한 자산이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덮어두었습니다. 첫 달 저는 이사 비용으로 1,200만 원을 썼습니다. 집을 구하고 보증금을 내고 가구를 사고 생활용품을 채우는데 생각보다 많은 돈이 나갔습니다. 두 번째 달 현지 보험과 체류 관련 비용으로 800만 원이 더 빠져나갔습니다. 세 번째 달 현지 어학학원비와 교통비, 그리고 외식비가 쌓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돈은 고정된 자산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과 같다는 것을. 그 강물의 속도를 측정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바닥이 드러난다는 것을. 정리하면 12개월치 필수 지출을 별도 계좌에 빼놓고 자동이체로만 꺼내 쓴다. 이 원칙이 있었다면 저는 적어도 첫 1년의 생활비를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금 흐름표는 복잡한 엑셀이 아닙니다. 월세, 식비, 통신비, 보험료, 교통비처럼 매달 반복되고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항목을 적고 그 총합의 20%를 더한 금액을 12개월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돈은 투자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의 최소 단위입니다. 저는 이 최소 단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월 3% 보장이라는 말의 구조. 저는 보장이라는 단어가 법적 확실성처럼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게 월 3% 보장이라는 상품을 소개했을 때 저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월 3%면 1억에 월 300만 원, 10억이면 월 3천만 원의 수익이 들어올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그 계산은 달콤했습니다. 저는 그 달콤함에 취해 뒤에 숨은 구조를 묻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변동성과 수수료, 중도해지 페널티가 뒤에 서 있었습니다. 월 3%는 세전, 수수료 차감전, 그리고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숫자였습니다. 실제 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월 0.1%에 불과했습니다. 수수료는 매달 0.8%, 세금은 0.6%,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은 0.4% 등. 저는 광고 문구만 보고 작은 글씨는 읽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도해지 페널티였습니다. 6개월 만에 저는 현금이 필요했습니다. 생활비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갔기 때문입니다. 해지를 요청했을 때 저는 원금의 15%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1억을 넣었다면 8,500만 원만 돌려받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수익률은 약속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가정 뒤에는 수많은 조건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정리하면 수익 문구를 볼 때는 4가지만 체크합니다. 확정 기간, 세후 수익률과 최소 보증 수익률, 중도해지 시 손실 범위, 원금 보증 방법. 이 4가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저는 이제 한 걸음 물러납니다. 확정 기간이 짧다면 그 수익률은 우연이거나 초기에 자금을 끌어들일 목적으로 부풀린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후 수익률과 최소 보증 수익률 그리고 원금 보증 방법이 표기되지 않았다면 실제 수익은 광고의 절반 이하일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손실이 10%를 넘는다면 그것은 안전한 투자가 아닙니다. 이 4가지를 확인하지 않은 제 무지가 제 노후를 위협했습니다. 3번째 계약서의 작은 글씨 확인. 분쟁 해결에 관할 위약금의 계산 방식, 자료 제공의 주기. 저는 이 3줄을 제대로 묻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는 두꺼웠습니다. 40페이지가 넘는 문서였고 대부분의 내용은 법률 용어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수익률, 납입 방법, 만기일. 저는 이 3가지만 확인하고 서명했습니다. 뒷부분의 작은 글씨, 특히 분쟁 해결 조항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그 작은 글씨의 힘을 알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모든 분쟁은 A국의 법률에 따르며 A국 중재기관의 판단을 따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B국에 살고 있었고 한국 법률을 기준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A국의 법을 따랐습니다. 분쟁을 제기하려면 A국으로 가야 했고 비행기표와 숙박비, 통역 비용을 계산하니 분쟁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위약금 계산 방식도 문제였습니다. 위약 시 원금의 20%와 예상 수익의 50%를 합산하여 청구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계약 해지를 요청했을 때 저는 원금 1억에 대해 2천만 원의 위약금과 예상 수익 3천만 원의 50%인 1,500만 원, 총 3,5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억을 넣고 6,500만 원만 돌려받는 구조였습니다. 자료 제공 주기도 함정이었습니다. 분기별 보고서 제공이라는 문구는 투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고서가 3개월에 한 번, 그것도 요청해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달 제 자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야 저는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정리하면 계약 사인하기 전에 최소한 자녀나 다른 사람 3명에게 계약서를 확인시키십시오. 나의 눈, 이해관계 없는 전문가의 눈, 그리고 반대 입장에서 읽는 눈. 이 3 시선이 겹치면 위험한 문장은 대개 드러납니다. 저는 제 눈으로만 읽었습니다.
전문가에게 묻지 않았고 반대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계약이 깨졌을 때 나는 무엇을 잃는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을 했다면 저는 서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번째 올인의 달콤함과 잔혹함. 저는 올인하면 결과도 크다는 말을 노후에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한 가지에 집중해서 성공했습니다. 교육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고 그 집중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은퇴 후에도 저는 같은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9억을 한 곳에 집중했습니다. 분산은 비겁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곳에 나누면 수익률이 낮아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돈은 실험 비용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의 돈은 실패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 체력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노후의 돈은 다릅니다. 한번 잃으면 회복할 수 없습니다. 조금의 변동에도 생활이 흔들렸습니다. 환율이 5%만 움직여도 제 생활비는 20만 원씩 줄어들었습니다. 수익률이 예상보다 1% 낮으면 저는 그달의 외식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저는 올인의 달콤함에 취했습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된다는 생각은 간결했습니다. 고민할 것이 적었고 결정이 빨랐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잔혹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곳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플랜 B가 없었습니다. 백업 자금이 없었고 대안 계획이 없었습니다. 9억이 16만 3,700원이 되는 데는 1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핵심 기본 생활비는 현금, 예금, 우량채권, 필수보험처럼 안전자산으로 나눠두고 자산을 불리기 위한 시도는 별도의 투자용 통장에서만 합니다. 계좌를 나눠야 감정도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 생활비 계좌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최소 2년치 생활비가 들어갑니다. 이 돈은 수익률 0%라도 상관없습니다. 안전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용 통장은 다릅니다. 여기에는 전체 자산의 10에서 20%만 넣습니다. 이 돈으로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고수익 상품, 해외 투자, 창업 자금. 이 돈은 잃어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입니다. 저는 이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9억 전부를 실험 통장처럼 썼습니다. 그 결과 실험이 실패했을 때 생계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다섯 번째, 돈보다 중요한 리듬을 잊지 말자. 일 관계, 몸의 리듬. 저는 이 세 가지를 잊었습니다. 이민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새로운 곳에서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곳의 외로움과 언어의 벽은 지출보다 먼저 마음을 고갈시켰습니다. 일의 리듬이 사라졌습니다. 은퇴 전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학교에 가고 학생들을 만나고 회의를 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리듬이 제 하루를 지탱했습니다. 은퇴 후 저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느슨했고 하루는 길었습니다. 저는 무료함을 돈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카페에 가고 물건을 사고 여행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 소비는 공허함만 키웠습니다. 관계의 리듬도 끊어졌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저는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월요일 저녁은 등산 모임, 수요일 점심은 동창회,
토요일 오후는 가족 시간. 이민을 가면서 이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언어가 불편했고 문화가 낯설었습니다. 저는 외로움을 돈으로 달래려 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에 가고 호텔에 묵고 투어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들은 제 마음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몸의 리듬도 무너졌습니다. 은퇴 전 저는 매일 30분씩 걸었습니다. 학교까지 걷고 점심 후에는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민 후 저는 차로만 이동했습니다. 걷지 않았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몸은 무거워졌고 기력은 떨어졌습니다. 저는 건강을 돈으로 사려 했습니다. 비타민을 먹고 건강식품을 주문하고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매일 30분 걷는 것만큼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일주일에 한 번 작은 노동, 하루에 30분, 몸을 움직이는 시간, 한 달에 2번 사람을 만나는 약속. 이 3가지 리듬이 있으면 지출은 계획으로 돌아오고 유혹은 일정에서 밀려납니다. 작은 노동은 보수가 목적이 아닙니다. 리듬이 목적입니다. 주 1회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거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30분 걷기는 건강뿐 아니라 정신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한 달에 2번 사람을 만나는 약속은 외로움을 막고 소비 충동을 줄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배운 5가지입니다. 이제 제 실패의 타임라인을 간단히 복원해 보겠습니다. 처음 30일, 저는 이사와 초기 정착비로 거액을 썼습니다. 1200만 원이 나갔고 저는 처음이니까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60일 월 3% 보장 상품에 안도했고 세후 수수료 후 수익률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10억을 넣으면 월 3천만 원이 들어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90일 환율이 불리하게 움직였습니다. 원화 대비 10% 하락했고 제 자산은 순식간에 1억 4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활비 계좌와 투자 계좌를 분리하지 않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생활비를 쓰려면 투자 계좌에서 꺼내야 했고 그때마다 수수료가 붙었습니다. 120일 계약서에 관할 조항을 깨달았습니다. 분쟁을 제기하려면 A국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비행기표 값부터 계산했습니다. 왕복 300만 원, 숙박비 100만 원, 통역 비용 50만 원, 분쟁 비용이 450만 원이었고 저는 포기했습니다. 180일 추가 투자 제한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200만 원만 더 넣으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말에 저는 또다시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도 사라졌습니다. 240일 저는 생활비가 부족해 투자금 일부를 해지했습니다. 위약금 15%를 내고 원금의 85%만 받았습니다. 300일 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500만 원이었고 한 달 안에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갚지 못했습니다. 360일 저는 한국으로 돌아올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450일 저는 남은 자산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위약금과 수수료를 제하니 손에 쥔 돈은 2,800만 원이었습니다. 540일 마지막 통장 잔액은 16만 3,700원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무엇을 몰랐는지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금 흐름표, 계약서의 작은 글씨, 올인의 위험, 리듬의 중요성. 저는 이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배웠습니다. 교장이었던 제가 마지막 수업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할 일. 오늘 제 소망은 단순합니다. 누군가가 제 영상을 보시고 한 가지라도 먼저 배우셨으면 합니다. 12개월 생활비 통장, 수익 문구의 세 줄 확인, 계약서, 작은 글씨 세 줄 점검, 올인 금지와 실험 통장 분리, 일관계 몸의 리듬 회복. 이 5가지만 먼저 지키면 통장에 남는 숫자보다 마음에 남는 여유가 먼저 돌아올 것입니다.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글의 목적은 공포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제 실패의 일부를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대신 오늘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기 위한 한 줄을 직접 적어 두십시오. 생활비 12개월, 지금 분리한다. 그 한 줄이 저에게는 마지막 수업, 여러분께는 첫 수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 5가지 교훈만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먼저 그리고 더 안전하게 배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